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원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33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 꼼꼼하게 방송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계기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요. 문화랑 예술이랑 3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사전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11월 안까지 이 사전 제작 지원에 따른 이 방송이 완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죄송하고 우리 안산 단원 FM 운영진 분들께도 죄송한데요. 아무튼 오늘 좀 의미 있는 방송으로 제가 또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사전제작 지원을 받은 방송 콘텐츠의 이름은 알고 보면 흥미로운 안산의 지역 문화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송 콘텐츠들을 제작해 보려고 이제 했지만 주요하게는 안산이 품고 있는 여러 역사 인물들과 그 역사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여러 가지 문화기획의 현장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산의 지역문화 자원을 잘 읽어내고 그 지역문화 자원을 소재로 해서 흥미롭고 의미 있는 문화기획들을 쭉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컬처 75의 이야깃길 오색창현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안산이 품고 있는 여러 역사인물들과 지역문화 자원들과 그리고 그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문화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대 손님은 컬처 75에서 이 이야깃길 오색 창현을 직접 담당해서 기획을 한 바가 있는 김지우 기획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깃길 오색 창현이라고 제목 지어진 안산의 5군데의 이야깃길을 걸으면서 시민들이 흥미롭게 지역의 역사 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문화 자원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경험들을 좀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요. 이야깃길 오색 창현에서 걸었던 5가지 길, 어떤 길이었죠?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원미술관에서 성호박물관까지 걸었던 성호가 단원에게라는 길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광산 또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록수 쪽에 이제 최용신 선생님, 최용신 기념관에 있는 상록수 공원에서 그리고 고잔동에 있는 소생길, 단원고등학교 앞인가요? 네. 그리고 거기를 갔었고 그리고 대부도에 한 군데 더 있었죠. 네, 선감학원. 네, 맞습니다. 선감학원. 네, 선감학원 옛길을 걸었던.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한번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성호박물관에서 단원미술관까지 걸어가면서 진행하는 성호가 단원에게, 거기가 이제 성호박물관이 있는 곳이 단원조각공원이고, 단원조각공원에서 육교를 건너가면 노적봉 폭포공원이 나오고, 노적봉 폭포공원을 지나서 들어가면 단원미술관이 나오는 그 되게 자연이 살아있는 그 공원길을 걸으면서 중간중간 공연도 보고 체험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 성호가 단원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최용신 선생님
기리는 최용신 기념관이 있고 거기 상록수 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최용신 기념관도 관람하고 상록수 공원 곳곳에서 그 실제로 최용신 선생님의 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배도 하고 그래서 용신과 공원 산책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좀 아픈 이제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세월호 참사를 너무 아프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성찰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를 이제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성찰적 가치들을 만나봤던 소중한 생명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감학원이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우리 아동인권이 유린됐었던 그런 현장을 좀 선감학원 옛길을 다시 걸으면서 우리가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아픈 역사를 통해서도 역시 읽어봐야 될 여러 가지 소중한 가치들을 만날 수 있는 성감학원 옛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이 정말 예쁜 경관을 자랑하는 대부강산 퇴적암층 거기를 또 이렇게 다니면서 대부강산의 그 역사성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잖아요. 백악기 시절에 그런 어떤 역사들도 만나고 또 대부광산을 만끽 등반하다 보면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광 등을 만날 수 있는 대부광산 만끽 등반까지 이렇게 좀 다녀봤었는데요. 가장 먼저 좀 얘기를 나눌 것은 성호가 단원에게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성호가 단원에게는 네네네. 맨 처음에 이제 성호기념관 네. 그래서 네.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성호 기념관을 둘러보고 둘러볼 때 성호 기념관의 그 해설사 선생님께서 해설도 해주시죠. 네네 해설도 듣고 네. 그리고선 이제 맛보기를 하는 거죠. 실학에 대한 네, 이야기를 이제 네, 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단원 조각공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서 걷는데 단원 조각공원을 걷다 보면 굉장히 조그맣고 예쁜 공간이 하나 나와요. 네,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비밀의 숲 같은 네, 그 네, 공간에 네. 다 같이 들어가서 네. 그곳 선비들이라는 공연을 한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호 선생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연극 작품이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원래는 청문당에서 이제 주로 했던 작품인데 음. 청문당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음. 마음으로 살았을까,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만나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시간을 가지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육교를 건너가죠. 맞아요. 육교를 건너가서 네, 네, 네. 그 뭔가 우리 그 옛날에 그 실학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양반들도 뭐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씨앗을 하나씩 음. 받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비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 성호 선생님의 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이야기길에 참여하시는 안산 시민들도 씨앗을 하나씩 얻어가서 집안에서 화분이나 혹은 화단에서 그런 어떤 농사를 지어보게끔 하는 그런 취지였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노족봉 폭포 맞습니다. 이동을 네, 하게 네, 네.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멋진 음악 공연들도 보고 맞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나만의 풍속화를 이제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김홍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홍도는 단원 김홍도는 이제 풍속화로 유명한 이제 화가인데 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풍속화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다가 음. 저희가 저희의 지금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어허. 우리의 풍속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군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내 핸드폰 앨범에 한 뭐 13번째 있는 사진, 최근 어허. 사진 중에 네, 네, 네. 13번째 사진이 나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음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사진을 저희가 그려본다던가 그래서 우리의 풍속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네요. 내 핸드폰 사진 보관함에 13번째 사진을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딱 봤더니 내가 강아지랑 놀고 있는 사진이 또 나오면 나와 강아지가 놀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로 나만의 풍속화가 아닐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성호가 단원에게 이야기길에 참여한 시민들이 각자 나름으로 자기만의 풍속화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는 네. 저희가 이제 단원 미술관으로 이동을 네. 해서 지금은 김홍도 미술관으로 명칭이 네,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홍도 미술관으로 가서 네. 거기서도 이제 해설을 좀 듣고 그렇습니다.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맞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그 김홍도 선생님의 그 풍속화 그림을 우리가 직접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네. 하셨죠? 그래서 안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 백승환 아, 네. 마이미스트 백승환. 맞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과 네네. 같이 이 현대의 풍속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 의미에서 네네. 그 유명한 작품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네네. 그 모습을 참여하신 분들이랑 재현해보는 그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 중에 유명한 씨름 같은 거가 있을 때 우리가 단원미술관에 들어가서 김홍도 미술관에 들어가서 도슨트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해설을 듣고 딱 나와 봤더니 그 말씀하셨던 마이미스트 백승환님과 다양한 마이미스트들이 씨름을 표현하고 있으면 우린 옆에서 이렇게 관객이 된다든지 엿장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김홍도 선생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맞습니다. 퍼포먼스였죠. 네네. 그래서 네네네. 내가 풍속화 장면의 일부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네네네. 게 되었습니다. 그 참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두 분이 성호 이익 선생님과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분을 기리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인근 거리에 있다 보니 성호가 단원에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그 재미난 이야기길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역사인물들의 생애를 좀 흥미롭게 좀 재해석해서 지금의 그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거나 체험을 해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그런 콘텐츠들로 흥미롭게 역사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안산이 품고 있는 역사 인물들의 생애에서 현재적 가치를 잘 읽어내고 그 현재적 가치로부터 출발한 좀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기획해서 시민들과 좀 그냥 좀 어렵게 혹은 좀 딱딱하게 무겁게 성호 이익 선생이나 단원 김홍도 선생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흥미로우면서도 의미 있게 두 역사 인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기획되고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성호가 단원에게는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한 4-5차례 정도는 진행이 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를 경과하면서 좀 끊겼는데 이후에 또 한번 이게 부활해서 좀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이야기길을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안산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길이 있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역사 인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타 지역 시민들에게 안산으로 도망와라라는 의미로다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안산으로 도망오세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호가 단원에게라는 제목의 이야기길을 소개한 끝에 네,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안산으로 도망와라 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도망가자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뭐 꼭 의미에 또 꼭 맥락에 맞는 노래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좋아하는 노래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선곡을 한 것이고요. 맥락을 붙여봤으니까 좀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1시간 방송 안에 또 이야기길 5개를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짧게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길이었던 성호가 단원에게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이 안산의 역사인물 하면 성호 이익 선생님도 계시고 단원 김홍도 선생도 있지만 또 4호선 상록수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용신 선생님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최용신 선생님과 함께 놀았던 또 용신과 공원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길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용신과 공원 산책에 대한 이야기 코스는 또 우리가 성호가 단원에게를 우리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요?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역시 용신 선생님의 좀 이렇게 향기를 듬뿍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저희들이 좀 짰던 기억이 나고요. 역시 가장 먼저 최용신 기념관에 이제 여행객들을 모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최용신 기념관에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최용신 선생님께서 어떤 생애를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또 이렇게 청혼의 꿈을 품고 안산의 샘골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샘골마을로 들어오셔서 강습소를 만들고 이 안산의 샘골마을에 살았던 여러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배움이라는 기회라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눈 뜨고 일어나면 산에 가서 나무 해와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분권적 노동의 굴레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산골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배움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일상을 좀 선사해 주셨던 우리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최용신 기념관에서 이제 해설사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걸 듣고 딱 나오면 바로 앞에 상로수 공원에 바로 앞에 좀 넓은 마당이 나옵니다. 그 마당에서 이제 또 연극 한 편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약간 변사극 형태예요. 그래서 그 최용신 선생의 생애를 이제 그 기념관에서 해설사님의 해설로 들었던 내용을 연극으로 흥미롭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언덕 너머에 최용신 선생님의 묘로 가게 돼요. 그 선생님의 묘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죠. 그 묘가 그 최용신 선생님의 약혼자.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혼까지는 하지 못하고 우리 최용신 선생님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서거를 하게 되면서 결혼하지 못했는데, 이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제 이 약혼자 남자분이 되게 조금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후에 이 약혼자 남자분이 돌아가신 후에 묘를 그 최용신 선생님 묘 옆으로 이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묘를 이렇게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념관 2층, 옛날의 샘골강습소의 모습을 좀 표현하는 기념관 2층 마당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 공연, 마임 공연 같은 것도 보면서 우리가 좀 영을 좀 뭐랄까 그 예술적 풍미를 만났던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두 분의 묘를 보면 좀 그 사연이 맞아요. 재밌죠. 느껴지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약혼자분께서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맞아요. 결혼을 하고 그 여인께서 입장에서 남편인데 약간 이렇게 좀 이장의 선뜻 동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약혼하셨던 선생님도 최용신 네네네. 선생님이 25살의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맞나요? 그 나이. 네네.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유학 중이셨대요. 네. 그리고 그 유학비를 최용신 선생님이 많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이서 또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런 일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잘 맞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는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최용진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샘골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는데 네네네. 큰 힘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학준 선생님 맞죠? 네네네. 그런 또 이제 샘골 강습소를 그 최용신 선생님 사후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또 생애가 있으셔가지고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렇죠. 네네네. 물론 사랑만으로 최용신 선생님의 생애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사랑도 있었고, 우리 글에 대한 애정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또 있으셨고,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굉장히 엄혹한 시절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애를 쓰셨고, 그런 되게 소중하신 역사 인물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저 전철역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최용신 선생의 생애를 그냥 교과서로만 좀 박제화시켜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사랑 이야기부터,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일상을 선사하는 그런 어떤 생애적 가치를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뭐 아까 우리 송호익 선생께서 양반도 바지 걷고 논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송호익 선생의 놀라운 철학이 있으셨던 것이고, 김홍도 선생도 굉장히 많은 그 궁궐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셨지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낸 풍속화를 그림으로써 단원 김홍도 선생이 되게 또 우리 시대의 화가로 또 이렇게 자리매김했던 것과 같이 최용신 선생 역시 그 뭐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일제강점기를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정말 민초들의 삶의 현장을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좀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내는데 좀 일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산에서 살아가는 이 역사 인물들 세 인물의 공통적으로 백성들의 삶의 현장, 민초들의 삶, 그들의 생애를 좀 그들의 일상을 애정했다라는 공통점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세 인물들의 기림에 있어서도 참 그들이 그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 민초들, 뭐 시민들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린 어떤 그런 사상적 기초가 있는 분들이다라고 읽어주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색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길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산골 강수소에서 열심히 우리말 우리글을 배웠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꿈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지금에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아할 노래 문어의 꿈 듣고 문어의 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니까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안예은님의 문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요 노래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말이죠. 맞아요. 네, 이 원곡은 대단히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우울감도 있어 보이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잘 듣고 왔고요. 세 번째 이야기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이야기길은 우리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단원고등학교 앞길 고잔동 마을길을 걸었던 소중한 생명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길이었는데 그거는 또 그 코스나 콘텐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소생길은 맨 처음에 이제 화랑유원지 제 3수차장 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탁 마칭 밴드랑 같이 출발을 하게 돼요. 3주차장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여행객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 잘 맞습니다. 세우고 출발할 수 있도록. 네네. 마칭 밴드, 타악 밴드. 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좀 경쾌한 분위기를 내고 싶었거든요. 네, 일단 네, 네. 소생길이라는 곳 자체가 물론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뒤에 너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 아픔만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더 집중하면서 밝은 분위기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좀 풀어내려고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열정 있고 에너지 넘치는 마칭 밴드를 맨 처음에 아예 배치를 해서 그 마칭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북소리가 막 드럼 소리가 맞아요. 막 울리면서 가겠네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넘치게 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도착하는 곳이 생명안전공원 부지예요. 네네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마음을 이제 살살 녹여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같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가 5월달이었나? 네네네. 봄이었던 네, 꽤 네.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거기가 지금 생명안전공원 부지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때도 허허벌판 같은 느낌이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되게 나비가 많았어요, 진짜. 네. 그래서 거기서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비들에 막 둘러싸여가지고 음악을 들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남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나비들 어떻게 딱 알고 날아왔는지 막 이렇게 우리 그 여행객들 그다음에 연주자들 위로 막 날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좀 되게 연극적인 순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또 야외 화랑 저수지 데크 나무 데크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가죠. 그래서 거기서 또 에너지 넘치는 풍물 공연을 보고 그 마칭 밴드 마칭 밴드 맞아요. 라퍼커션 맞아요. 라퍼커션의 맞습니다. 공연을 이어서 제자리에 서서 예전에 우리가 그 길을 기획하면서 실제로 그 풍물마당 터주를 섭외해서 풍물마당 터주로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길 오색 창현으로 진행할 때는 라퍼커션으로 갔었던 것 같고 화랑저수지 나무데크에 딱 앉으면 이 저수지가 배경으로 보이니까 되게 예쁘거든요. 거기서 라퍼커션이 이제 이동하면서 하는 공연이 있고 멈췄을 때 보여주는 또 콘텐츠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멈춰서 또 에너지 넘치는 공연과 그때는 또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공연이 좀 구성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막 같이 소리 지르면서 공연을 이제 즐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살았던 마을로 들어가죠. 걸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바로 연극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연극이죠? 극당 돈내 풍경이 만들었던 학교 가는 길이라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안산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거리에서 이동형 연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만들어진 연극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당시 많이 살았던 동네를 아예 배경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보자 라고 그 컨셉으로 그 아이들이 다녔던 그 곳곳이 우리 연극 무대가 되고 거기에서 등장인물들을 각각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연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연우라는 아이. 단원고를 다니고 있는 연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윤수라는 남학생을 이제 조금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윤수가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렇군요. 전학 가는 날. 네, 그래서 그 전학 가는 날에 어떻게 연우는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연우가 윤수를 만나러 가는 그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고백하기 위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았던 게
작가 연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둘이 어쨌든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떻게 이별을 할까라는 그 질문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기도 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보면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면서 그 둘이 되게 멋있게 웃으면서 서로 안녕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에 좀 고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두 친구 사이가 어떤 이별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군요, 결국은. 맞아요. 그럼 이제 그 사실은 그 원고잔 공원 위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고백을 품은. 맞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저도 누군가와의 이별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 작품이 세월호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다만 맞아요. 전학 가는 짝사랑했던 남자아이와의 이별을 이야기함으로써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다들 되게 연우가 굉장히 씩씩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막 다들 엄청 웃으면서 보다가도 마지막 그 놀이터 씬에서는 다들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네네네. 네, 씩씩하게 연우는 씩씩하게 인사를 잘 하는 아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연우라는 아이의 등굣길을 관람객들이 쫓아가면서 여러 스팟에서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길에 들렀던 여러 스팟에 멈춰서 주요 장면들을 연기하고 관객분들은 그 아이의 등굣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단원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단원고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인 그 정원이 있어요. 풍차가 있는. 맞습니다. 그 정원이 또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마지막으로 연우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연우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네네네. 이제 저희 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길의 이름이 소중한 생명길. 맞아요. 이게 안산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역사 인물들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5가지의 이야기길을 우리가 이제 만든 건데 그중에 3번째 이야기길로 소중한 생명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해주셨고 이 3번째 소중한 생명길은 두고두고 좀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도 너무 아름다운 길이고요. 그렇죠. 가을에 걸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또 한 번 소중한 생명길이 기획되고 소중한 생명길의 탑승자로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단 동네 풍경 그 서울예대 안산에 서울예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연극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안산에 머물면서 극단을 만들었고 결국은 안산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되게 또 그 예술인들만의 시각으로 참 멋지게 만들어낸 그 마을 이동형 거리 연극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 학교 가는 길, 그 연우의 등굣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또 연극 관람은 또 어디 가서 경험하기 어려우니까 안산에 와야만 관람할 수 있다. 안산에서만 관람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공간이기 네. 때문에 훨씬 공간성이 뚜렷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연우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어느 빌라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시작하는 연극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이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 각 이야기길마다 한 길 한 길 다 얘기를 해도 1시간씩 걸리는 길인데 오늘은 또 이제 5개의 이야기길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길 얘기 요 정도 마무리하고 또 노래를 듣고 오면 좋겠는데요. 이 노래는 또 아마 듣는 분들이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아실 텐데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가족분들께서 함께 불러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곡이죠. 한번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요. Neverending Story. 손댈 수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는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면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이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네, 이승철님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라이브 버전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그, 문화랑 예술이랑 이 33번째 시간은,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 지원하는 방송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알고 보면 흥미로운 안산의 지역 문화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단원 FM에서 이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제작 지원을 의뢰했고 참 고맙게도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안산의 역사 인물, 그다음에 안산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우리 도시 안산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에 기반한 그 흥미로운 문화기획에 대한 사례를 해설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흥미롭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도 반드시 이 개발된 5개의 이야기기를 또 기획을 할 테니까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에 또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째 이야기길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4번째 길은 대부도에 있는 선감학원 옛길이라는 길이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제 방송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예전에 들어본 바도 계실 거고, 또 제 방송을 듣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시설은 일제강점기 때 1942년도에 만들어진,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선의 소년들을 고아 불황아들을 우리가 케어할게 라는 명분으로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가서 막
강제 노역시키고 전쟁 훈련시켜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전쟁터로 내보내고 이랬던 못된 시설이었죠. 소년들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시설이었는데 놀랍게도 1945년 해방된 해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지되면서 1982년도까지 유지가 됐었던 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 이제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숨겨져 왔었죠. 뭐 세상에 알려지는 게 뭐 좋을 일이 없었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경기 성감학원이 경기 창작센터로 나중에 이제 바뀌거든요. 물론 중간에 경기도 직업전문학교로 이제 바뀌었다가 나중에 경기 창작센터로 바뀌면서 여기에 입주해온 예술인들에 의해서 좀 그리고 또 그 예술인들에 의한 것뿐만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부원장의 아들로 있었던 이하라 선생께서 일본의 이하라 선생께서 아성감도라는 책을 세상에 출판함으로써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안산의 정진각 선생님이라고 안산지역사연구소 또 소장님이셨던 또 이렇게 또 초대 성감학원 박물관인가요? 또 관장님으로도 성감박물관, 성감역사박물관 관장님으로도 계셨던 정진각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역사인데요. 이 성감학원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소년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성감도에 도착을 하는 그 선착장으로부터 시작해요. 선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옛길을 걸으면서 백사공의 집도 거치고 또 소년들이 여러 가지 노역을 했던 양잠 노역 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걸어가면서 옛날에 이곳에 어떤 시설이 있었고 어떤 인권 유린의 행태들이 있었는가를 좀 해설을 들으면서 그 길을 걷게 돼요. 걸으면서 이제 창작센터로 도착하게 되고 도착하고 나서 바로 창작센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작센터 건너편에 자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을 이제 안산시에서 그 동산에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던 나무들을 한 100평 정도 베어내는데 그 100평 정도 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자그마한 봉분들이 드러나죠. 그것을 성감묘역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성감묘역에 가서 이제 추모의 시간, 애도의 시간도 갖고 이 묘역에 대한 해설을 또 정진각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창작센터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원형극장에서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원형극장에서 또 성감학원의 스토리를 담은 또 연극 공연 또 관람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성감학원을 찍은 사진들을 또 전시해서 사진전도 열어서 그것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꼭 그 성감학원을 담아낸 꼭 이야기뿐만 아니고 약간 어린 영혼을 추모하는 추모 무용 공연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성감학원 얘기를 쭉 걸으면서 우리들이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인권의 가치를 노래하는 노래 공연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성감 얘기를 걸으면서 이제 역사 해설, 묘역에 대한 참배, 창작센터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연 콘텐츠들을 관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구성된 성감학원 얘기를 이제 4번째 이야기길로 구성해서 시민들께 이제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김지희 기획자님 혹시 그때 걸으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장면들이라든지? 그때 저는 성감학원에 대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그랬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안산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아픈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확실히 알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보이게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 또 뉴스 봤는데 성감학원 그 집단 안매장 했던 곳으로 뭐 추정되는 곳에서 뭐 치아 몇백 개랑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감학원은 내가 굉장히 뒤늦게 알게 된 그 가슴 아픈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거 들으면서 성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겠다. 이제 더 열심히 얘기하고 더 많이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조금 도지사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행해졌던 국가적 자원의 어떤
뭐랄까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도지사로서 사과를 하고 성감학원 피해자들의 좀 뭐랄까요 성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앞으로 경기도 차원으로 이제 기획해서 좀 아픈 역사를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인권의 가치를 좀 경기도가 앞장서서 좀 곳곳에서 좀 이야기하겠다라고 또 해서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얼마 전에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가 또 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도 차원으로 좀 계속 기억하고 추모하는 프로젝트들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에서 만났던 우리 피해자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막 어둡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아픈 역사지만 너무 무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뭐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찰해봤으면 좋을 인권의 가치를 꾸준히 또 이렇게 발견하다 보면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이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을 텐데 안산이 이렇게 조금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각각 알아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시민들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가들에 의해서 또 문화 기획자들에 의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길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하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내년에 이런 이야기길 오색창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부활이 돼서 또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이 노래는 성감학원 얘기라고 어쩌면 지금 또 가을이라는 계절하고 닮아있는 노래일 수 있겠는데요. 홈식이라는 노래인데 뭐 소개 간단하게. 이건 그냥 제가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네. 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들려드리고 네. 싶어서 가을에 어울리는 네, 팀이어서 그냥 소개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입니다.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 Every day there's a boy in the mirror asking me, what are you doing here? Finding all my previous motives growing increasingly unclear. I've traveled far and I burned all the bridges I believed as soon as I hit land. All the other options held before me would wither in the light of my plan. So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there's only one thing on my mind. Searching boxes underneath the counter on a chance that on the tape I'd find a song for someone who needs somewhere to long for.
'cause I no longer know where home is. 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듣고 왔습니다. 네, 좋은 노래네요. 네, 너무 가을에 잘 어울리죠. 네네네.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길, 길이라고 하면 이제 여행하고 연결이 되는데 좀 그런 감성하고 맞는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길은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관련된 길이죠. 이름하여 대부광산 만끽 등반이었는데 요건 또 어떤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김지우 기획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건 정말 말처럼 대부광산을 만끽하면서 등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출발은 안산 이제 화랑유원지에서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네. 대부광산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대부광산에 들어가서 대부광산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잔디 정원 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대부광산을 먼저 한번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 어머 놀라죠. 맞아요. 왜냐하면 커다란 호수가 보이는데 그게 절경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네. 그걸 그렇게 경관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해설사님께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공룡 발자국이 왜 발견이 되었으며 그 발견된 것이 왜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룡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보게 되는데요. 보죠. 네. 거기서 저희가 봤던 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재즈 공연과 네. 마임 공연을 맞습니다.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부광산을 배경으로 이제 공연을 진행하게 되니까 정말 그 자체만으로 그림 같은 공연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관람을 하고 네. 그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망대로 네. 등반을 하게 되는데 네. 전망대에 가서 전망을 보는 걸로도 충분히 멋있어요. 정말 맞아요. 그 잔디 광장에서 보는 것과는 잔디바닥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네, 굉장히 멋진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그 공간과 또 어울리는 숲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공연을 네. 좀 저희가 배치를 해서 산상음악회를. 네, 산상음악회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해금 연주와 네. 이제 음악을 듣고 네. 그러고 나선 저희가 거기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맞아요. 라는 네네네.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안산시에서 지은 게 아니고 원래 그 대부광산 퇴적암층 뒷산에 서울의 어떤 부자가 별장으로 지어놓은 건물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구역이었지만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라서 이게 철거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안산시가 참 머리 좋게도 이거를 철거하지 않고 샀죠. 맞아요. 굉장히 예쁜 건물인데 이걸 이제 그 보존센터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도 가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누군가의 별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딱딱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놀러 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간에서 이제 스테이를 하면서 즐기는 듯하게 좀 네네네.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는 바로 이제 열심히 등반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네. 대부도 주민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마을 밥상을 먹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초를 주제로 뭐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네. 그 후에는 또 저희가 대부광산 그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발자국으로부터 네. 상상을 시작했던 그림책 만들기를 맞습니다. 진행을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이야기책을 만들어내는 네네네. 과정인데요. 그러면서 또 대부광산을 색다르게 기억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는 텀블러 만들기라는 맞아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는 대부광산 오늘 내가 봤던 대부광산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그리고 그걸 텀블러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죠. 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광산 만끽 등반은 굉장히
길게 짜여져 있는 맞아요. 중간에 프로그램이에요. 밥까지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네. 이제 해가 다 지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이 되었었죠. 그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유산 보존센터가 별장이다 보니까 또 비탈 쪽에 지어서 1층에도 정원이 있고 2층에도 정원이 있고 3층에도 정원이 있는 놀라운 구조. 맞아요. 3층에 있는 정원에 풀장까지 있는. 그렇죠. 그래서 3층에 있는 정원에 저희들이 알전구도 달고 예쁜 텐트도 깔아놓고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보드 게임도 놓고. 네 그렇게 좀 구성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 텀블러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겉면 안쪽에 내가 그린 그림이 쑥 들어가서 내가 그린 그림이 그냥 텀블러의 겉 모양을 장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되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무 만족도가 맞아요. 높았던. 그리고 네. 저희가 이런 여행 프로그램 진행하면 밥 먹는 건 그래도 꽤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게 집에서 밥 먹는 건 정말 느낌이 다르다.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끼리도 같은 그 집 안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그 자녀분들끼리 막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네네네네. 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친척 집에 우리 다 같이 놀러 온 듯한 그 그런 진짜 분위기가 재밌었죠. 맞아요. 보존센터가 그야말로 집이니까 맞아요. 집 안에서 막 명절 때 다 같이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공룡 발자국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해서 놀기도 하고 또 경관과 어울리는 예술 콘텐츠를 또 적절히 배치해서 이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또 네, 공연 관람의 기회도 제공하고 미술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이래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좀 이야기길 오색 창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5개의 이야기길이 안산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역사, 인물, 뭐 다양한 문화재, 지역문화자원을 품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길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컨셉치로가 그동안 이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기획한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야기길 오색 창현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게 좀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때로는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뭐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때로는 뭐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뭐 성우박물관이나 김홍도 미술관이나 또 4.16 재단이나 혹은 또 이제 성감학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라든지 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유산 보존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사안별로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쪽에서도 좀 이렇게 이런 예쁜 이야기길 오색 창현을 걸어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좀 기획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사전 제작 지원으로 특별한 방송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 안산의 여러 가지 문화 자원 알고 보면 흥미로운 안산의 지역 문화라고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명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참 이렇게 뭐랄까요 현장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보여드리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나마 이제 말로라도 해설로라도 이렇게 안산의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사연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 방송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곡 들어볼 텐데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게 뭐죠? 공룡 발자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곡을 준비한 것은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우리 김지우 기획자님 어떻게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방송? 되게 그 이야기길 오색 창현이 옛날에 꽤 몇 년 전에 했던 거라서 좀 네. 가물가물했는데 네네네네네. 오랜만에 다시 네. 얘기해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네. 빨리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또 한번 부활시켜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케라토롭스 공룡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케라토롭스의 발자국을 생각하면서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게 없었던 어리기만한 나를 벌쩍 뜨게 하는 함께겠네 내 가족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서울게 없었던 어리기만한 나를 벌쩍 뜨게 하는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